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강정희라고 합니다. 자, 성희롱은 성폭력과는 달리 직장 내 상하 간에 의해서 발생되는 성범죄를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에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했을 때에 그 이후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남녀고용 평등 양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처럼 고용주가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이 될 거다라는 건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는 행위자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한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는 성별의 구별이 되어야 하고요. 직급에도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희롱의 피해자는 근로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 자체가 지위, 상하관계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관련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 내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성적인 언행을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 언동,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성희롱, 두 번째는 언어적인 성희롱, 세 번째는 시각적인 성희롱, 혹은 여러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 언동입니다.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 행위. 두 번째,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를 만지는 행위. 세 번째,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자, 이러한 행위는 육체적인 성희롱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어제 야근을 했더니 내가 어깨가 너무 아프다. 어깨 좀 잠깐 주물러 주겠냐. 부하 직원이 원치 않았는데 사실 위에서 만약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라면 더더욱이나 거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자, 우리 안경사 협회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모든 예를 안경 안에서 혹은 안경사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내용이 이거는 제가 예를 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단서는 아닙니다. 작은 안경 같은 경우에는 한 분, 두 분 정도 근무를 하시긴 하지만 대형 안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시죠. 자, 이 안경
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연차별로, 경력별로 서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랬을 때에 연차가 많은 상급자가 야, 어저께 나 일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랬더니 다리도 퉁퉁 붓고 서서 있으려니까 어깨도 아프고 좀 힘드네. 야, 잠깐 휴게소로 와가지고 나 다리 좀 주물러 줄래? 혹은 어깨 좀 주물러 줄래? 부하 직원일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성희롱이에요. 나 그거 안 할래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쉽사리 말하기도 힘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적으로 원치 않는 접촉을 시킨다거나 혹은 하는 행위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체적인 성희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인 언동입니다.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안아보자 라든가 뭐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라든가, 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더불어 안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면은 뭐 이제 손님들이 뭐 이거 안경 한번 써보고 이거 뭐 어때요? 뭐 저한테 잘 어울려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할 경우들이 있어요. 또 같이 이제 근무를 하는 안경 안에서 뭐 후배분들이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죠. 또 선배, 저 조언을 구하는 거죠. 선배, 저 우리 손님 이 안경 뭐 어떤 거 이렇게 고르려고 되게 고민하시는데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잘 넘기셔야 되는데 야, 이게 훨씬 더 섹시해 보이지 않냐? 뭐 혹은 야, 이거 하면은 뭐 훨씬 더 남성적인 뭐 느낌이 나오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성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배분한테 야,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이니까 커피 한 잔 마시자. 역시 커피는 여자가 타줘야지 맛있지 않냐? 라든가 커피를 타고 있었을 때 뭐 뒤에서 와, 잘 빠졌네 라든가, 혹은 역시 커피가 실해.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성적인 농담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무심코 이게 농담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희롱 중에 이러한 내용들은 성적인 언동에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또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혹은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자, 이러한 것들도 시각적인 성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어떤 분이 이제 안경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대부분 가운을 이렇게 입으시더라고요. 하얀 가운을 입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야, 뭐 이렇게 하얀색 입으니까 너 막 몸이 다 드러나는 것 같다. 볼륨이 장난이 아니네. 더불어 뭐 이렇게 가운 한번 뒤로 해봐. 야, 사진 한번 찍어보자. 자, 이런 것들 다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특정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해가지고 의도하지 않은데 사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성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분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샤워하기 직전에 머리도 젖어 있고 몸도 막 물에 젖어 있는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는 거죠. 누구누구 씨 어때? 야, 운동하니까 나 몸 되게 좋지 않냐?
불쾌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 그런 식으로 나의 신체 부위를 찍어서 보내는 경우, 혹은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찍어서 보내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다 성희롱 해당이 되는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성희롱의 범주를 보면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인정이 되는 모든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같이 근무하는 안경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과 회식 자리를 갈 수 있죠. 회식 자리에서 뭐 역시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 맛있다 라든가, 혹은 야, 술은 젊은 남자가 이렇게 따라줘야 맛있지 않냐라든가, 혹은 뭐 고기를 구울 때도 마찬가지죠. 뭐 고기를 구워가지고 뭐 먹을 때도 여자 손이 타야지 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다라든가. 자, 이런 식의 말, 언행들이 모두 다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적 언동은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남자들 직원 둘이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여직원에 대한 성적 비하 표현을 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남자분들끼리 이렇게 카톡방에서 이런 대화할 수도 있거든요. 야, 오늘 누구누구씨 옷 몸에 탁 잘라붙은 거 입으니까 야, 완전히 뭐 섹시해 보이지 않냐? 야, 남자친구 완전 복 받았네. 자, 이렇게 흔히 하는 농담들이 성희롱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여직원이, 자, 요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직원이 가해자 중 한 명이 상사의 지시로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내용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된 겁니다. 이에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를 하고 수사를 하고요.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자,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해자들의 대화의 내용,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실제로 유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성적 모욕감을 느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성적 행위로 인해 피해는 성행위로 인해 성적인 굴욕감 혹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 주는 것이 성희롱입니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고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관심과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판단하는 기준에 성인지 감수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 행실이나 옷차림을 비난하면서 성희롱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우리는 이제 안경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안경사 선생님들 가운 안으로 짧은 치마를 입어서 실제로 봤었을 때 만약에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 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벗고 근무하냐? 안에 옷 안 입었나 봐?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그거를 문제 삼아서 예를 들어서 선배분이 이 여성분에게 뭔가 불합리한 것을 제시를 하고 응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소문들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야, 너도 알다시피 야 가운 안에 맨날 옷 벗고 다니는 것처럼 입고 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저거 보고 안 만지고 싶겠냐? 혹은 말 안 하겠냐?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폭력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옷차림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자체가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통념 중에 하나이고 성인지 감수성에 결여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관련되어 있는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앞장서야 하고,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연 1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보수교육을 들으시는 것도 요 사업주 의무 및 벌칙에 해당이 되지 않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일 것도 같습니다. 연 1회 정기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혹은 예방 교육 내용 게시 또는 비치해서 근로자에게 홍보, 혹은 성인지 성희롱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실시. 자, 다양한 의무와 벌칙들이 있습니다. 벌금 또한 1,000만 원에서 혹은 300만 원, 500만 원,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게 성희롱에 관련되어 있는 의무 및 벌칙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제시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롱 금지 의무. 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희롱을 예방하는 의무 중에 첫 번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에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게시 또는 비치하셔야 하고,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해서 게시 또는 비치하셔야 합니다. 성희롱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분명하게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 접수 또는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고요.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에는 피해 근로자, 근무 장소가 변경이 된다던가 유급 휴가 명령을 내려서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가 유급 휴가 명령이 적절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성희롱 발생했을 때의 조치 의무 중에 하나는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징계 혹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성희롱을 한 사람이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손님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다거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분명하게 혹은 성인지 성희롱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실시. 자, 다양한 의무와 벌칙들이 있습니다. 벌금 또한 1,000만 원에서 혹은 300만 원, 500만 원,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게 성희롱에 관련되어 있는 의무 및 벌칙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제시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롱 금지 의무 벌칙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제시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롱 금지 의무. 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희롱을 예방하는 의무 중에 첫 번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에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게시 또는 비치하셔야 하고,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해서 게시 또는 비치하셔야 합니다. 성희롱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분명하게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 접수 또는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고요.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에는 피해 근로자, 근무 장소가 변경이 된다던가 유급 휴가 명령을 내려서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가 유급 휴가 명령이 적절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성희롱 발생했을 때의 조치 의무 중에 하나는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징계 혹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성희롱을 한 사람이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손님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다거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징계하셔야 합니다.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분명히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성희롱 사건 조사자,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자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비밀 누설을 금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매장에서 어떤 사람이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안경을 운영하는 운영자일 수도 있죠. 자, 운영자분이 근무하는 직장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매장의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성희롱의 피해 근로자 여성분이 다음 달을 남성분일 수도 있고요. 다음 달 결혼을 앞뒀다거나 혹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다. 자,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와전이 돼서 이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성희롱을 유발시킨 유발자로 변경이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비밀에 붙이고 싶다. 이거는 사건화하고 싶지 않고 사건이 되기는 되되 나와 당사자 그리고 조력하는 사람 몇 명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몰랐으면 좋겠다라면 분명하게 비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성희롱 발생할 때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성희롱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하셔야 합니다. 신분 상실에 해당이 되는 불이익을 조치한다든가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다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직무를 주지 않는다거나 직무를 재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임금 또는 상여금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교육 훈련의 기회, 어떠한 행사에 이 사람을 제해서도 안 됩니다.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 가져올 쓴 행위, 방치 이런 것들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 얘 하나 때문에 우리 왜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냐라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해서도 안 되고 불리하게 처우해서도 안 됩니다. 성폭력 발생되었을 때 조치 의무 중에 하나는 고객 등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가 배치 전환된다던가 유급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잠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예 해고를 종용한다던가 혹은 안경에서 일하는 안경사 선생님에게 청소 업무를 시킨다거나 혹은 그 외에 내가 그동안 했던 업무 외에 다른 것을 주면서 그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 내에 성희롱에 대한 주체별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응자, 관리자가 대응하는 관리자의 성희롱 예방 및 대처. 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두 번째, 성희롱을 하거나 성희롱 방지, 은폐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공정하고 신속하고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하며 2차 피해가 방지되어야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밀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누군가의 신상이 공개가 된다던가 혹은 원래의 사건 내용보다 훨씬 그 사건이 부풀어져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응법입니다. 인식은 성희롱은 피해자 탓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여야 하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희롱은 인권 침해 및 조직의 문제인 것이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느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 혹은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거부 의사, 상대방의 언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더불어 성희롱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여야 합니다. 나는 싫었는데, 나 그거 말을 못했는데, 했어야 됐는데. 자, 이런 식의 미온적인 자세는 성희롱에 예방하거나 대응하는데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누구누구 씨,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에게 굉장히 불편감을 주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저에게 모멸감을 주네요.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사진, 자, 이런 것들 저 분명히 문제로 제기하겠습니다. 라는 본인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상담 또한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끊임없이 성희롱을 당했다. 내가
같은 직원들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해결이 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상담 기관을 찾아서 이러한 문제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치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떠한 손님이 여자 손님이 될 수도 있고 남자 손님이 될 수도 있겠죠. 지속적으로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 오늘 뭐 끝나고 요거 안경 뭐 근무 마치고 저하고 뭐 좋은 데 가요. 좋은 데 가서 차 한잔 하시죠. 아, 뭐 오늘 옷도 이렇게 쫙 빼입고 왔는데 뭐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여자친구랑 뭐 요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당사자는 알죠. 어떠한 어감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전달을 하는지. 그것들이 성희롱과 관련되어 있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그리고 이 사람이 고객이다라는 너는 내가 이 안경점에 와서 안경을 팔아주는 사람, 나는 고객이잖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야한 농담해도 괜찮잖아 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녹음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건 직후에 야, 이 손님이 나에게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사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절차들을 분명히 잘 지키셔야 됩니다. 사내 고충 처리 절차 혹은 취업 규칙 등 사내 규정을 잘 숙지하셔야 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해결책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행위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외부 기관, 통한 규제. 자, 요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국가위원회, 검찰, 법원. 내가 어떠한 피해를 받았을 때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잘 전달을 했는데, 나는 그냥 힘이 없는 직장에 근무하는 말단 직원이다. 라는 경우에 주변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용하셔서 나의 이 불합리한 처우, 내가 이 사건을 직장 상사에게 혹은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안경 혹은 직장 동료에게 끊임없이 성희롱의 피해를 받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나에 대한 나쁜 소문만 다른 지점에까지 나더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한 피해를 당하셨다라면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문 기관을 통해서 혹은 직장 안에 있는 성고충 처리하는 기관 혹은 그것을 상담해주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성희롱 의심되는 언행을 자제하고 동료, 하급 직원 등의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음담패설, 성적인 행동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동료, 제3자의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희롱 피해자를 지지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받아질 수 없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안경점 안에서는 손님 간에, 직원 간에, 상하, 직급 간에 성희롱이라는 문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기관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대법원 2017년도 12월 22일 선고 2016-202947 판결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리하게 조치를 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질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이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까지 불합리한 어떤 안 좋은 뭔가 처우를 받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자, 법으로는 사업주가 도와준 제3자에게도 불합리한 어떤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도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내 성희롱 해결과 예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희롱 사내 해결 원칙이 피해자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점장과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부하 직원이라서 그 안경 안에 안경 점장 위주로 사건을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 예방을 위해서는 규범을 확립하고 피해자 및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예방 또한 중요합니다. 성희롱 고충 상담의 기본 원칙은 같은 성의 상담자가 별도의 공간 안에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혹은 피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접수와 상담은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성희롱 담당 기구,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 사실관계 조사와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 혹은 피해자가 요청했을 때에는 피해자를 보호를 해주는 조치까지 되어야 합니다.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인식 및 실태 조사 무엇보다 중요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또한 중요합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사 관리에 있어서 성적으로 평등함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음주 위주의 회식 문화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성희롱 관련 사내 규칙을 수립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로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지위를 고하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피해자에게 이후에는 이러한 처우를 다시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나의 직장 상사가 나에게 혹은 나의 근무하는 누군가가 끊임없는 성희롱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했는데 용기를 내어서 얘기를 했더니 흐지부지하게 혹은 2차적으로 소문이 나서 오히려 그 피해자에게 더 피해가 간다라면 다른 그 외에 성희롱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난번에 성희롱 당했다고 얘기했더니 어느 지점에 누구는 오히려 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만 더
문제를 제기하더라. 야, 쟤가 저러고 다니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건이 발생이 되었다라면 신속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상하의 지위는 상관없이 가해자,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산 25세 계약직 여성이 있었습니다.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2년간 성희롱을 참아왔죠. 성관계를 속되게 부르는 언어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삼고 이상하게도 그 여직원 옆에만 지나가게 되면은 넘어지는 척 하면서 다리도 만지고 회식 자리에서는 블루스도 강요하고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너 정규직 전환돼야 되잖아. 너 엄마 모시고 힘들게 살잖아. 조금만 참으면 얼마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잖아. 자, 이러한 얘기를 미끼로 삼아서 2년간을 참아오다 이분이 용기를 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성희롱을 하지 말아라. 이거 분명히 문제 삼겠다. 자,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참혹하게 이 여성분에게 해고 통지서가 옵니다. 결국 이 여성분은 자살을 시도하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희롱의 당사자 혹은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게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성추행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이나 혹은 내가 정신과 치료 혹은 심리상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병원 치료비와 유급 휴업 급여를 받게 되는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는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성희롱의 피해를 보고 있다. 혹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성희롱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혹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라면 산업재해 인정을 해달라라는 신청을 하시면 분명히 치료비랑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슬픈 예지만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성희롱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여직원을 딸처럼 예뻐서 볼을 꼬집었다. 이 정도는 장난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여직원이 딸처럼 여겨졌다? 자, 딸 아니지요. 더불어 요즘에는 딸도 이렇게 볼 꼬집으면 애들이 싫어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내용들 분명히 성희롱입니다. 두 번째, 여직원이 혹은 남자 직원이 심부름을 잘해서 칭찬의 의미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 이 정도는 장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 성희롱입니다. 남자 직원이 됐던 여자 직원이 됐던 칭찬의 얘기는, 칭찬의 의미는 신체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일을 해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 일을 굉장히 잘하네. 이렇게 일 처리해줘서 고마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내가 마음에 들어서 혹은 고마워서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쓱 비빈다거나 혹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막 지압하듯이 이렇게 한다거나 자, 이 내용들 다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가까운 사이여서
사생활을 물어본다. 이 정도 장난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주말 부부예요. 누구누구 씨, 뭐, 주말에 남편이랑 뭐 되게 뜨거웠겠어. 와이프 만나가지고 뭐 좋은 데 갔어?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헬스하네. 어젯밤에 뭐 좋은 일 있었나 봐. 혹은 남자친구가 있는 여직원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 직원에게, 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 뭐 예를 들어서 자, 그 진도라는 범위가 스킨십에 가까운 내용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모텔 갔는데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까운 사이여도 개인적인 사생활, 그게 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을 물어본다. 자, 이거 성희롱입니다. 자, 예시문에 나타난 것처럼 어제 남자친구랑 뭐 했어? 뭐 뽀뽀는 언제 했어? 뭐 만나면 뭐 손만 잡고 자? 그건 아니지? 뭐 이런 내용들. 다 이런 내용들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성희롱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직장 안에서 성희롱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나의 직장 동료의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내가 이 일을 도와주고 나서 나에게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해 당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몇 배를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직장 동료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은 안경점을 운영하시고 있는 안경장님들도 손님이 우리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다. 혹은 직원이 손님에게 성희롱을 한다. 자, 이랬을 때에는 분명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제2, 제3의 범죄를 꼭 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성희롱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정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